저는 일부러 공포를 주고 있고 이 잭슨홀 미팅을 기점으로 이제 악재가 소멸됐으니까 날라가자라고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비트든 이더든 차트적으로는 너무너무 좋아요. 다만 이런 거시경제들을 기준으로 해서 공포를 주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차트를 조금 더 저는 우선순위에 놓고 보는 게 낫지 않겠는가. 그래서 너무 과하게 쫄지 말고 기존에 잡았던 것들이 괜찮은 흐름에 괜찮은 타점에서 잡았다면 홀딩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동성 수입하고 올라타주면 여기가 세기 형태로 A, B, C, D, E로 세기 끝나고 상승할 수 있는 구조가 나온다. 이 채널 저점부터 수입 구간까지를 조금 열어놓고 받으면 굉장히 좋은 타점이 될 것 같다. 안녕하세요, 각입니다. 자, 오늘 2025년 8월 25일 비트코인 시황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새벽에 갑자기 급락을 하고 난리도 아니었네요. 자고 일어났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차트대로 보이는 대로 최대한 움직여야겠죠. 지난 영상 복귀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영상 보셨다시피 여기에서는 세기를 봤어요. 그래서 한 번쯤 더 빠져서 여기에 유동성 흡수를 해주는 게 좋겠다. 이게 조금 찝찝하다. 여기 유동성 흡수를 안 해줘가지고 이것만 해주고 V 반등을 만들면 완벽하다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갱신이 난 다음에 불같이 반등해 냈습니다. 제가 이렇게 봤던 이유 첫 번째는 불필요한 과한 공포입니다. 파월도 그렇고 직전에 막 안 좋게 얘기를 하지만 억누르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다라는 느낌이 좀 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잭슨홀 미팅 같은 경우에는 이후 상승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히려 파월이 굉장히 비둘기적 멘트를 해버리면서 더 크게 상승을 시켜버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잭슨홀 미팅 결과에 대해서는 글로벌적으로도 잘 봤다라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차트의 쐐기 패턴을 봤었습니다. 솔직히 이 글로벌적인 것보다는 저는 차트를 먼저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차트적으로 다가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차트적으로 쐐기가 나올 가능성을 생각했고, 파동 끝단에서 나오는 쐐기는 엔딩 파동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차트에서 보이는 그대로 매매를 했고, 그 결과 결국은 큰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뉴스와 상관없이 어쨌든 그냥 차트적으로 보고 매매했어도 여기는 먹을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슈에 맞춰가지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리고 차트적으로만 대응해도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오늘 꼭 다시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갖고 왔고요. 자, 현재 비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정확히 알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 현재 상태에서 이 자리를 깼으면 안 됐습니다. 이 자리를 깨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가 한 파동의 종류면 올랐을 때 이후의 흐름들, 이 자리를 깨지 않고 오르는 게 보통은 일반적입니다. 근데 여기가 깨졌다라는 건 여기가 한 파동 끝이 아닌가, 결국 이게 한 파동이고 여기서부터 반등이고 이후 한 파동 더 빠지나라는 생각이 들만한 형태가 나와버렸어요. 일단 두 가지 시나리오를 다 말씀드리자면, 현재로서는 여기에서 이렇게 반등 주고 이렇게 빠지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두 번째로는 자,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바닥을 한번 갱신해주면서 다이버를 잡고 올라가는 방식도 현재는 살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큰 채널로 봤을 때는 여기를 리테스트하고 지킨 채널로 보일 거예요. 왜? 만약에 주봉으로 본다고 하면 현재 상태에서는 주봉이 갱신되면서 밑꼬리를 두 번 채널 하단 리테스트 한 것처럼 보이고 꼬리 작업을 한 것처럼 보여요. 하락하다가 반등 줬고 그 다음에 다음 봉 갱신되면서 여기에서도 꼬리 한번 체크하고, 현재에서는 채널 안에 있습니다. 큰 봉에서 봤을 때는. 그리고 작은 봉에서 봤을 때도 채널 안에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여기서 테스트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테스트할 거였으면 사실 여기를 안 깨고 해주는 게 가장 좋았겠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이대로 올라가는 것, 그리고 이대로 한 번 더 하락해가지고 A, B, C의 형태로 빠지는 것 둘 다 열려있는 상태다 라고 볼 수 있는 상태고, 이건 어디까지 봐야 할 것 같냐면 이 단기적인 흐름의 문제는 아마 여기 이 중요한 자리 여기를 올라타주는지를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서 한 발 더 빠질 거라면 여기 못 올라탈 겁니다. 이 가격대가 한 114.5K 정도 되는데 여기 못 올라타고 여기에서 저항받고 다시 한번 고꾸라지면 아마 여기에서는 채널 하방 이탈이 날 거예요. 만약에 이 114.5를 넘지 못한다면 한파동의 하락이 나왔고 엔딩으로 종결된 건 맞지만 이 상태에서 반등을 주고, 이 하락에 대한 반등이고 재차
재차 한 번 더 빠져서 한 100K, 101K까지 본다라는 흐름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이 115K 위에 올라타서 안착해준다면 지지 받으려다가 지지 못 받으니까 떨어졌고요. 다시 한번 올라타려 했지만 실패했고 쐐기 만들고 장대 올라타고 여기에서 지지 받으려고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지지 받지 못해서 빠진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긴 되게 중요한 자리라서 이 자리를 올라타 준다면 이 밑으로 아마 안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올라타지 못한다면 한 번 더 또 가속화가 나면서 쭉 빠지겠죠.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채널 상단으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1차적으로 이 자리를 돌파해 주느냐 114.5K를 돌파해 주느냐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장 열릴 때까지 이 자리 위에 올라타는지 여기에서 계속 저항을 받는지 이걸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태에서는 큰 눌림이 나와가지고 또 한 번 막 이렇게 지지부진한다 그럼 떨어진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는 거의 이런 느낌의 추세선을 살리면서 도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즉 가파르게 올라서 빠르게 올라서 강하게 뚫어내고 안착해야 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조금 주요하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바닥 체크 와가지고 지지부진한다 그러면 안 좋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요. 이거는 좋지 않은 흐름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이 부분들에 대한 해석이나 실시간 분석이 어려우시다면 저희 텔레방 단톡방 오시는 게 좋습니다. 거기선 제가 브리핑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 비트 같은 경우에 내려오면 안 좋고 114.5K 위로 올라타준다면 상방 노려볼 만하다. 흐름 자체가 조금 애매한 상태다 라고 해석 드릴 수 있겠다는 거 정리해드리고 이더리움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더리움은 굳건합니다. 이더리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비트가 쐐기 잭슨홀 리욱 정말 어마무시한 장대를 뽑아줬어요. 그쵸? 16% 올랐네요. 진짜 많이 올랐죠? 그래서 저는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롱을 탈 것 같으면 비트 받는 것보다는 이더 받는 게 좋겠어요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도 여기에서 이더를 받았습니다. 이쯤에서 저는 반익하고 나머지 홀딩하고 있는 상태에서 불 조금 타봤습니다. 자, 왜 불을 탔느냐라고 하면 현재 여기에서 보이는 코어한 매물대는 이곳이에요. 그 코어 매물대 상단을 한 번, 두 번 터치했습니다. 즉 여기를 지키려고 하고 있고 유의미한 코어 매물대라고 보인다. 그러면 만약에 상방으로 간다고 했을 때 이런 흐름에서 쉬어주고 여기에서 쉬어준 다음에 상방으로 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겠죠. 지금은 이더는 하방 경직이 굉장히 강하게 걸려있기 때문에 횡보의 흐름으로 보통 조정을 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도 예상해야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이 자리를 지켜줬다라는 건 이대로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불탄 상황이에요. 자, 그럼 이더 같은 경우에도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 깨지면 안 되겠죠. 이 부분 밑에 보시면 페어밸류 갭 불균형으로 인해서 장대 양봉이 꼽혔기 때문에 FVG가 채워질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내려오면 안 되겠다. 여기서 버텨내고 그냥 이 상태에서 올라야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도미넌스 흐름 체크하겠습니다. 비트 도미넌스는 줄줄줄 흐르고 있습니다. 줄줄줄 흐르고 있는 거 나쁘지 않죠. 알트 입장에서는 괜찮은 흐름이다 라고 보이고 잭슨홀 이후 알트 도미넌스가 장대를 뽑았고 이더리움도 장대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알트 이더의 흐름은 굉장히 좋았다. 아까 차트를 보면서도 말씀드렸듯 그대로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테더 도미넌스 불안 요소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잭슨홀 미팅 이후로 아래로 꽂아 내리면서 다시 하락하는 추세선 안으로 재진입했습니다. 여기에서 돌파해내려고 힘을 썼지만 파월 발표 이후로 내려왔기 때문에 안으로 재진입했다고 볼 수 있겠고 이후 윗꼬리를 달아주면서 돌파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은 돌파하지 못하는 상황, 윗꼬리만 달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조금 더 큰 범위에서 보면 여기에 메인 추세선은 돌파하지 못했고 1차 추세선을 돌파하려다 실패하고 현재 거기에 다시 한번 비비려고 하는 마지막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마지막 노력을 하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주르르르 흘러내리면서 쌍바닥 혹은 우리가 중요하게 봤던 알트의 불장으로 가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부셔줘야 하는 테더 도미넌스 4%대가 깨질 자리까지 빠질 수도 있겠죠. 한번 빠지고 반등 주고 다시 빠질 수도 있겠지만 우선은 알트들이 오르려면 단기 하락은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하락할 거라고 본다. 현재선 이 추세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밑으로 내려오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대응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 이더는 이 자리 지켜야겠고요. 비트는 114.5K 위로 올라타야겠습니다. 이 두 가지 조건들 다 이루는지 체크 한번 해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도 어쨌든 로스컷 손절 범위는 명확하다 생각해요. 특히 비트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이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적극적으로 매매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여기만 지켜주면 어쨌든 상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잭슨 올 때 하다가 못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손익비 계산하시고 비중 조절 하셔가지고 매수 한번 받아볼 만한 자리가 아닌가. 저는 괜찮아 보인다. 아직까지는 충분히 상방으로 노려볼 만한 흐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도전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새벽부터 깜짝 놀라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저도 깜짝 놀랐으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대응 잘하고 로스 잘 잡아놓으셨다면 큰 피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직전에 상승분에서 저는 반익을 해놨고 아마 거기에 맞춰서 반익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로스 나갔어도 어차피 수익으로 마무리했을 테니까요. 항상 분석도 중요한데 매매 대응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들 항상 욕심 부리지 마시고 대응해가면서 리스크 관리해가시면서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여기서 마무리를 하면서 항상 긴 영상 시청해주시는 분들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오늘인데요. 힘내시면서 파이팅 해보자고요. 자, 이번 주도 즐거운 한 주 되세요. 감사합니다.